헌법재판소 앞에서 3박 4일 집회를 벌이겠다. 그 대리인 다니신 손병규 변호사님께서는 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예, 방금 보니까 심각하네요. 그 전에는 모르셨던 건가요? 현재 가시면서 보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헌재를 안 가요. 오늘은 안 가셨는데 평소에도 엄청 집회가 많던데요. 평상시에 거기 제가 헌재 앞에서 이렇게 탄핵 한쪽에서는 기각, 뭐 한쪽에서는 인용 이렇게 시위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오늘 그 정광용 회장 말씀하신 거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네요. 저런 걸 보시면 어떠세요, 변호사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분란이라는 거는 그 분란을 해결하고 종식시키려고 재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라는 거는 이 분쟁, 분란을 최종적으로 종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충분하게 심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구성도 9명이 재판관을 하면 9명이, 3명의 재판부를 하면 3명이 제대로 갖춰져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심리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뭐 하나만 이게 여쭤볼게요. 과연 되겠냐? 2011년에 조대현 재판관 나가서 공석 사태가 그렇죠. 몇 년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7개월인가 그랬죠? 1년 2개월인데요. 1년, 예. 근데 그때 사건 심의 안 했나요? 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8명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시면 그때 했던 모든 위헌 법률 그것이 다 무효가 돼야 된다는 건가요? 무효가 된다는 게 전혀 아니고, 예. 그거 전부 다 효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9명으로 구성돼야 된다고 돼 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9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그 조대현 그 헌법재판관님 때도 그랬고, 국회에서 의결을 안 하는 경우, 정쟁을 하다가 안 하는 경우, 지금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명을 안 하는 경우고, 그렇죠. 그리고 뒤늦게 대법원장이 지명한 경우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9명이 8명으로 되고, 또 심지어는 7명이 될 수도 있고, 6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을 안 하면 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의 99.9%는 헌법소원이에요.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침해받은 내 기본권을 보호해달라는 국민들이 수천 명이 줄을 서 있는데 헌법재판관이 9명이 국회가 게을러가지고 9명이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게을러서 9명이 됐다 해서 헌법재판을 멈추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기본권 구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은 언제나 정지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이번 사건은 뭐냐 하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건으로서 당사자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스스로가 무슨 권한을 옛날에 가지고 있었냐면 탄핵되기 전에 무슨 권한을 가진 사람이냐면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9명의 재판관 중 3명을 지명할 수 있고 또 9명 전부를 지명한 후에 임명할 수 있고 소장은 자기가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7명 이상이면 정족이 되잖아요. 그거는요. 심리. 그 7명 이상이면 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심리할 잠깐만요. 수 있다는 규정으로 너무 논쟁이 뜨거워져서 선고도 할 수 있고 평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손 변호사님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헌법재판소가 9명으로 돼도 9명으로 되지 않고 내버려둬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돼서 헌법을 파괴하는 거죠. 헌법재판소법 23조가 23조 1항이죠. 헌법 111조를 파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헌법 파괴 뭐 이런 논리는 아닌 것 같고 임명권, 구성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운영되는 게 불법 사항이나 헌법 위배 사항은 아니니까. 근데 그 말씀 잠시만 멈춰주시고요. 헌법 위배 사항이에요. 제가 그거는 좀 이따 논쟁을 하기로 하고 오늘 서한한 기자가 아주 중요한 한 분을 다시 만나고 왔는데 권영애 전 안기부장이 거기 단식을 하고 계시는 걸 인터뷰했더라고요. 네. 권영애 안기부장 9일째 단식 중인데 서 기자, 그 건강에 문제는 없나요? 네, 제가 만나 뵙기 전에 사실 그 따님이 현장에서 이제 당류 수치를 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당이 많이 떨어져서 안 좋은 상황에서 정말 잠깐만 여쭙는 걸로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조금 뒤인 오후 1시에 결국에는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그 가시기 전에 집회에서 어떤 조금 마지막 목소리를 내고 가셨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쓰러져 가는 것을 보고 저나 여러분들이 눈을 감을 수 없고 원통해서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난국을 극복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영원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영애 전 안기부장 나흘 전까지만 해도 저렇게 생생하게 좀 그 단상에 오르기도 했는데 오늘 서한환 기자가 인터뷰를 누워있는 모습에서 인터뷰를 하고 나서 곧바로 저혈당 증세가 있어가지고 병원으로 후송됐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후송이 되셨다고 하는데 사실 가기 전에도 이 트럭에서 이제 전기 장판만 깔고 그러니까 9일을 버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수척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인터뷰를 할 때는 탄핵이 그러니까 기각돼야 된다는 주장만큼은 정말 단호하게 했습니다. 최 기자, 근데 그 탄기국, 특히 박사모 위주의 탄기국에서는 이렇게 뭐 3박 4일 집회다, 뭐 이런 거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적이 있지 않나요? 뭐 저번에 2월에 박사모 회장 말을 좀 달리 했습니다. 촛불 집회 측이 1박 2일 행진을 하려고 하자 미친 짓이다, 광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탄기국 집회는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집회를 1박 2일씩 하는 그게 정상적인 집회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그런 식의 집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광란 또는 뭐 어떤 좀 미쳤다고 보여야 되는 그런 수준일 텐데 네. 아마 국민들이 등을 돌릴 테고요. 저는 1박 2일의 집회가 정상적인 집회라고 결코 보지 않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 잠시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인터뷰, 주요 인터뷰가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다 보니까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도 있는데요. 뭐 불편하게 들으시는데 불편함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손 변호사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탄기국에서도 입장을 바꿔서 3박 4일 집회에 들어가고 손 변호사님께도 말씀하시기에 이게 재판관 구성이나 재판관 8명이서 심판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인용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닌가, 마음이 급해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용을 전제로 하나요? 그러니까 인용될 것 같으니까 저게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있다, 심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뭐냐면 예.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무슨 결론이 나든 국민이 다 설득을 받아야 되고 승복을 해야 되고 분쟁이 종식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재판부 구성도 제대로 먼저 해놔야 나중에 말이 없어요. 이거를 9명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걸 8명으로 해서 서둘러 가지고 한 재판관님의 임기에다 연동시켜서 서둘러 가지고 결론이 나면은 그러면 이게 국민이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으면은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사실 뭐 서둘러 결론을 내신다고 하는 말씀도 사실 변호사님의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주변의 추측인 거죠. 실제로 재판부에서는 충분한 심리를 했고 신속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헌재 구성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탄핵 심판이 엄청나게 유례 없이 큰 사건이라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뭐 그 전에 헌재 재판소에서 다뤄진 어떤 사건과 비교해서 더 무겁다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고 권한대행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장기화되는 건 나라에 더 그러면 안 되죠.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권한대행 체제라는 게 정상적인 체제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없죠. 네. 하루속히 종식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재판이라는 게 항상 두 가지입니다. 신속하게 결론이 나야 되고 공정하게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재판을 1년이고 2년이고 뭐 공정하게 한답시고 시간을 끌어가지고 너무너무 오래 끌어버리면 시기에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뭐 몇 년 있다가 이 재판 한결하면 뭐 할 겁니까? 대통령 임기 다 끝나고 할 겁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서둘다가 졸속으로 해버리면 분쟁을 종식시키지가 못합니다. 분쟁을 오히려 더 확대시킬 수도 있고. 근데 졸속으로 한다는 부분이 조금 어폐가 있으신 게, 그러니까 사실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시기나 뭐 이정미 재판관 퇴임 시기는 다 정해져 있었고,
초반부터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유독 최근에만 이 구성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임박해서 조금 약간 재판의 불안함을 느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현수 기자님께서 그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볼 수 얼마든지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희도 맨 처음에는 이 재판부의 구성이 이렇게 문제되리라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당연히 이건 우리가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국법 체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1월 31일 날 박한철 소장이 그만두는 때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적어도 대통령께서는 12월 9일 날 갑자기 탄핵이 되셨으니까 12월 15일 20일 이렇게 되면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당연히 법을 아시는 분인데 헌법재판소법 6조 이거 당연히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박한철 소장이 조금 있으면 임기가 만료되지?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은 하루라도 임기가 이게 결혼이 생기게 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지금쯤이면 임명을 해가지고, 지명을 해가지고 국회에 보내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가지고 돌아오겠구나. 그래서 스탠바이 시켜놓고 있다가 1월 31일 퇴임시키고 나면 2월 1일 날 투입하게끔. 이렇게 바톤 타치를 해주게끔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월 31일 날 그만두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왜 정치권에서 말이야 내 후임자를 빨리 고려하지 않냐. 나 이거 지금 이럴 때 내가 그만둬도 되겠냐. 근데 이렇게 막 그때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재판관 수도 그렇지만 갑자기 카드를 또 들고 나오셨어요. 비슷한 시기에. 그것은 시간 끌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맨 처음에 첫날 준비 절차 기일 조서를 보시면 다 나와요. 맨 첫날이 첫 번째 변론이 있기 전에 준비 절차 기일을 3번 가졌잖아요. 첫 번째 준비 절차 기일일 겁니다. 아마 첫날일 겁니다. 그날 우리가 소송 요건이 잘못됐다. 국회 의결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강일원 재판관님께서 그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의결이 문제됐을 때 그건 국회 자율권으로 그냥 놔두기로 한다는 그 판례가 있지 않냐. 전례가 있지 않냐. 전례. 그 전례에 따라서 문제 삼지 말고 그냥 소추 사유가 정당하냐 안 하냐만 가지고 하자. 의결은 어떻게 그건 전례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변호사로서는 이 첫날부터 이 재판관의 그 주심의 소송 지휘에 첫날부터 막 이렇게 근데 그 말씀은 곤란합니다. 첫날부터 그래서 재판관한테 밉보이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말씀밖에 안 드리네. 잠깐만, 이현수 기자도 잠깐만. 네. 변호사님한테 18대 때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정치를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지금 상황에 초기에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이 임명돼서 올 거다라고 예상을 정말 하셨어요? 아니, 당연히 이 국법 체계에 따라서 그렇죠. 법 체계는 그렇지만 들어보세요. 그렇죠. 예. 들어보세요. 황교안 대행이 당연히 후임자를 임명하겠거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야당에서 황교안 대행을 제 표현으로 하면 겁박을 했어요. 국무총리 주제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해도 너는 국무총리밖에 안 된다. 국무총리 주제에 어디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냐. 헌법재판관 박한철 소장의 후임자를 무슨 네가 임명하냐. 임명은 안 된다는 겁박을 막 했다고요. 물론 야당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한 거지만 국회에서 막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네네. 아니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사람이고 법을 아는 사람이 왜 저런 겁박을 한다고 해서 왜 굴복을 하고 있냐.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될 텐데 조만간 임명하겠지 하다가 박한철 소장이 그만두기 며칠 전에 1월 31일 날 퇴임하기 한 열흘 전쯤일 거예요. 그게 1월 20일 며칠로 기억을 하는데 1월 20일 정도로 한참 재판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시국에 이게 후임자도 없이 이렇게 그만둬야 되겠냐. 이렇게 해서 8명이 재판이 돼야 되겠냐.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7명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일어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황교안 대행이 조만간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내 말뜻을 그렇게 이해를 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때 다른 변호사들은 이 재판을 8명인 체제로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나겠다 그러면서 그때 중대 결심하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재판 소장님의 말씀이 저는
참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변호사님한테 드리는 질문은 사실 2004년에 고건 전 권한대행 얘기는 갈 필요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변호사님은 정치 생활을 해보셨고 향후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인사를 하기는 힘들 것이며 그 후에 국회를 통과하기 힘들 거라는 걸 더 알고 계셨으면서 왜 초반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결론이 날 때 와서 숫자 얘기를 하시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직접 9명이라는 얘기하기도 전에 저 말고 다른 변호사님들도 얘기를 했고 우리 법조계 원로들이 돈을 내 가지고 광고까지 했어요. 9명이 아니면 이건 안 된다. 9명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원로 법조인들이 광고까지 해도 우리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줬습니다. 보도를 안 해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헌법재판소 법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법조인이시니까. 예.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7명 이상이면 된다는 법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 7명 이상이면 된다는 것은 심리를 7명이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조항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명이서 계속 한 거였죠. 그런데 이 사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대 3이라는 권력 분립의 이 구성 원리가 헌법재판소 9분으로 구성되고 그래서 그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대통령님은요. 자기가 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2대 3대 3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권력 분립에 어긋난 재판을 본인이 탄핵인데. 네, 손 얼마나 변호사님 지금 재판관 구성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같이 대리를 맡고 계신 김평우 변호사도 오늘 장애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그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8인 재판은 원천 무효이다. 수학적 법치주의입니다. 3권이 똑같이 3인씩 지명하여 3권 분립을 반영한 9인 재판부만이 헌법 분쟁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8인으로 구성된 헌재는 심리만 할 수 있고 판결은 할 수 없습니다. 만일 8인 재판관이 국회의 탄핵 선출을 인용이나 기각의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는 재판권 없는 재판부가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법률상 무효입니다. 요즘 대통령 변호인단이 굉장히 바쁘신 것 같습니다. 장애에서도 말씀하시고 하실 말씀들이 많고 또 아직도 좀 심리를 더했으면 하고 싶다는 바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재판관 구성 문제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손 변호사님,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잘못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죠. 네. 자기의 권한인데 행사도 못하고.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공교롭게도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에 법 여권의 대표 주자로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본인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지만. 근데 이렇게 미숙하게 처리해가지고 헌법재판관 구성도 못한 양반이 대통령 법 여권의 대표 주자로 거론될 수 있느냐라고 보실 때 손 변호사님 입장은 어떠세요? 정치인 손봉규가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동감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말이야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이 자격이 있나? 저 그런 생각해요. 하고 보니까 좀 굉장히 위험한 더더군다나 지금 발언이었는데. 대법원장님 보십시오. 대법원장님은 지금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후임자를 지금 지명을 했거든요. 근데 대법원장님도 제가 보기에는 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게 한 달 전에 했었어야지. 지금 이제 다 끝나가는데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장님은 법을 알기는 아는데 대법원장님도 제가 볼 때 불경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대법원장님도 이 헌법재판을 이렇게 좀 보시면서 좀 눈치를 좀 보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공교롭게도 그런 답변이 나올지 모르고 드렸던 질문인데 이 시간을 빌어서 황교안 권한대행께 채널A 정치데스크가 분명히 반론권을 보장해드리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이현수 기자, 제가 손봉규 변호사 나오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사실 김평우 변호사 여론전 밖에서 말씀하시는 거 태극기 집회 참석하시는 거
사실 그 부분도 약간 의아합니다. 사실 대통령 대리인단으로서 헌재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변호인단이 장외에서 여론전을 직접 한다라는 부분이 좀 의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성 얘기를 하면서 재심을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상 그러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불복하겠다는 뜻인가로 해석이 되는데 만약 변호인단에서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불복하실 가능성도 있나요? 그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자꾸 그 얘기가 이제 불복할 거야, 불복할 거야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제가 되지 않게 나중에 두고두고 다른 소리 듣지 않게 헌법에 맞게 9명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분란을 제거하고 논란을 종식시켜야 국민이 편안할 거 아닙니까? 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걸 법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불복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렇게 무슨 겁박을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권한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야를 떠나서 한 국민으로서 이제 분란을 종식시키고 화합을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이런 재판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의 역사의 평가를 받을 텐데 그걸 왜 근원적으로 공평하게 9명으로 할 수 하게끔 돼 있는 그거는 못해요. 절차적인 문제야. 이거는 양론이 있는 만큼 예. 일반적인 주장으로 생각합니다. 예, 60초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